안녕하세요, 엔수입니다. 오늘은 캘리그라피 시간인데요. 캘리그라피에서 가독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독성은 글자를 눈으로 보고 글자들의 의미를 쉽게 파악하고 정해진 시간 안에 많은 양의 글자를 정확하게 읽을 수 있으면 가독성 높은 글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캘리그라피에서의 가독성은 조금 달라요. 어떤 캘리그라피를 보면은 읽기가 좀 어려운 캘리그라피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썼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캘리그라피를 보면은 읽기는 굉장히 쉬운데 어설프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물론 글씨가 어떤 글씨인지는 알아봐야 하는 경우가 많죠. 캘리그라피를 쓰는 컨셉에 따라서 이 글씨는 정확하게 어떤 글자를 표현하고 있는지 알아봐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굉장히 긴 장문이 아니라면은 가독성 높은 글씨를 써야 된다기보다 저는 판독성 높은 글씨를 써야 된다고 말하고 싶어요. 판독성도 가독성에 속하는 단어라고 할 수 있지만 좀 더 깊게 따지면은 판독성은 그 한 글자를 봤을 때도 이 글자가 어떤 글자인지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판독성 높다고 하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글자를 강조하는 방법, 또 글자를 연결해서 쓰는 방법들을 알아봤는데 거기서 주의해야 될 사항들도 말씀드렸어요. 그 사항은 글자가 다른 글자처럼 보이는 것들을 주의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쓰면은 판독성 낮은 글자가 써지는 겁니다. 일단 가독성을 알기 위해서는 자간, 행간, 글줄 길이를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글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글자가 이렇게 있다고 칠 때 이 한 글자 한 글자의 이 사이의 거리를 자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간을 좁게 붙여서 쓸 수도 있고, 자간을 넓게 띄어서 쓸 수도 있는 거겠죠. 글자 한 줄, 이 길이를 글줄 길이라고 합니다. 이 한 줄의 길이를 글줄 길이, 그리고 그 다음 줄과의 거리, 이 거리를 행간이라고 합니다. 자간, 행간, 글줄 길이, 이 길이가 글줄 길이. 이 자간과 행간, 글줄 길이가 어떻게 조정하냐에 따라서 가독성이 높은 글자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 글자 한 글자에 따라서 어떤 모양과 어떤 크기로 하냐에 따라서도 가독성에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캘리그라피에서는 좀 자유로워요. 행간, 자간, 글줄 길이, 글자의 크기, 모양들이 좀 자유롭기 때문에 오히려 가독성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너무 자유롭게 쓰면은 그 글자의 가독성이 현저하게 떨어지겠죠. 읽는 사람이 그 글자를 분간을 못할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를 피하기 위해서 가독성 얘기를 더 하는 것 같은데, 캘리그라피는 그 가독성이 너무 철저하게 꽉 막혀 있지 않고 좀 자유롭게 이루어집니다. 제가 두 가지의 경우를 써볼게요. 어떤 글자가 더 가독성이 높고 잘 보이는지, 캘리그라피에서는 어떤 글씨를 더 선호하는지들을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 가독성을 좀 올려서 써볼까요? 가독성을 좀 올리기 위해서는 행간의 거리가 좀 있어야 돼요. 한 줄을 읽고 그 다음 줄을 읽는데 어려움이 없죠. 여기가 너무 붙어 있으면은 한 줄을 읽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여기 거리를 조금 있게 해서 여기도 거리를 좀 있게 해서 여기는 좀 붙었네요. 여기는 좀 거리가, 행간이 좀 띄어져 있죠. 보시면 행간이 좀 있는 경우가 글을 읽기에 더 편해요. 인생은 곧, 그 다음에 바로, 사랑은. 이쪽에 다시 한번 써볼게요. 이쪽에는 제가 행간을 아예 붙여서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아예 글자를 붙여서 여기서도 붙여서 쓸게요.
보시면 사실 읽기는 이 글씨가 더 편해요. 왜냐면은 인생은 꽃, 사랑은 그 꽃의 꿀. 자연스럽게 이렇게 넘어가고, 은에서 당연히 이렇게 넘어가고. 이 글씨를 보면은 너무 붙어있기 때문에 도로 가야 되나? 사랑으로 가야 되나?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이 경우를 캘리그라피에서 가독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좋지 않은 글씨야 라고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어떤 분들은 이 글씨가 좀 더 밀도가 높고 꽉 차여져 있기 때문에 더 예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실제로도 캘리그라피에서는 이렇게 더 많이 쓰기도 하고요. 이 글씨를 썼을 때 이 글자보다 이 글자의 가독성은 확실히 떨어져. 읽는 게 더 자연스럽지 않고 조금 불편해. 그런데 판독성이 떨어질까? 꽃이 다른 글자로 보이거나 이 꿀이 다른 글자로 보이거나 그렇지 않죠. 판독성은 이 글자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지거나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가독성은 좀 떨어진다고 할 수도 있겠죠. 캘리그라피에서는 폰트를 사용하는 것보다 가독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확실히 많아요. 판독성도 조금 떨어지지만 현저하게 떨어져가지고 그 글씨를 못 알아배우는 경우는 좀 적거든요. 그래서 판독성은 지켜주되 가독성은 비교적 자유롭게 쓰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판독성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지난 전시회 때 글씨를 썼는데 그 글씨가 사실 무슨 글씨인지 못 알아볼 정도로 판독성이 떨어지는 글자를 쓰기도 했거든요. 그 의도에 따라서 다르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전시를 할 때 글자를 그림과 같이 그렸는데 그 그림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글자의 판독성을 낮춰서 글자를 썼어요. 그렇게 의도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상품이나 슬로건, 어떤 사람들에게 확실히 전달하기 위해서는 판독성이 정확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한 가지 더 보여드릴게요. 매화라고 써보겠습니다. 매화라고 쓰는데 누가 봐도 매화라고 읽을 것 같아요. 아래 매화라고 쓸 텐데 그 글자를 알아보는 것보다 다른 것에 더 중요성 있게 써보겠습니다. 이 매화는 판독성이 아래의 매화보다 더 높아요. 아래의 매화는 판독성이 낮죠. 일부러 이렇게 이 글자를 쓸 수도 있습니다. 의도하는 바에 따라서 글자를 쓸 수가 있는 거죠. 정리하겠습니다. 가독성은 글자를 편안하고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읽는 전체적인 것이라고 하면은 판독성은 특정 글자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느냐의 차이, 그리고 컨셉에 따라서 판독성과 가독성이 높고 낮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런데 캘리그라피의 경우에는 가독성이 좀 자유로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유로움 안에서 판독성은 좀 지켜주자라는 의견이 많고요. 지켜주자라는 의견에서도 컨셉에 따라서 판독성이 정확하고 판독성이 떨어진 글자를 쓸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글씨를 쓰실 때 내가 이 글씨를 쓰는 이유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가독성과 판독성을 어떻게 맞춰야 할지를 생각하면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한번 생각해보고 글씨를 쓰시면 더 풍부한 글씨를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에도 다른 캘리그라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